자, 올해 수특에서 출제될 만한 소재들을 보고 있고요. 이 작품들은 요즘 이제 문학에서 연계 체감하기 힘든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서사 장르에서 출제된 것과 다른 파트를 내버려요. 그 부분 때문에 연계 체감은 좀 떨어지지만 어쨌든 이 작품 명 자체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이 뭐 해설 보고 전체 스토리를 기억하는 게 그러니까 아예 내가 봤을 땐 그래. 아예 기본이 안 된 친구들은 도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최상위권으로 가고 요즘 수능에서는 물론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결국에는 이 지문 내에서 구조적으로 정보 처리를 요구하고 그걸로 정답 설계를 하고 하는 부분이 변별력 갖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수준이 뭐 수학에서 1, 2, 3, 4, 5, 6, 7, 8번을 푸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작품에 대한 스토리를 기억하고 해설을 외우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 중킬러나 킬러까지 가야 된다면 그 레벨은 당연히 극복이 돼야 되는 거거든. 이제 그 맥락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정리를 좀 해볼게. 자, 이제 서사 장르잖아요. 서사 장르는 기본적으로 정보가 어떤 틀 안에서 만들어지냐면 장면 단위야. 그럼 그 장면 단위라는 거는 장면을 이루는 요소는 뭐냐? 인물 정보, 그 다음에 사건 정보, 그 다음에 배경 정보예요. 그리고 인물, 사건, 배경의 요소가 하나로 달라지면 장면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항상 초반부에서 우리가 세팅하고 들어갈 때 이 세 가지는 구성의 3요소기도 하잖아. 그래서 장면 단위인 구성의 3요소.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을 먼저 세팅을 하고 두 번째는 아주 전형적이야. 매우 전형적이야.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게 왜 문학이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신분석학에서 원형적 상징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는 문학에서는 그냥 문학적 관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칸트는 그게 공통감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한 거야. 근데 그 부분이 당연히 물리과학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다 저거다가 되게 혼란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전보다는 우리 인류가 퇴보하진 않거든요. 지식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그걸 받아들일 만한 사고의 수준이 안 됐을 뿐인 거지. 어느 수준에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전형이 뭔지는 여러분이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수업 잘 듣고 이거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돼.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자, 고전소설이야. 그럼 뻔하디 뻔한 스토리야. 예를 들면 뭐 영웅소설이라서 내가 되게 어릴 때 위험을 당했지만 극복을 하고 성장을 해서 뭐 국가를 살렸다. 뻔한 얘기겠죠. 또는 뭐 남녀간의 사랑이다. 그런데 봐봐. 순탄한 사랑 얘기는 재미가 없어. 원래 그래. 얘들아 보시면 알겠죠. 예를 들면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게 뭐 더글로리, 문동은. 문동은도 보면은 사랑을 하잖아.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게 사랑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동은이 어릴 때 겪었었던 어려움들을 성인이 돼서 결국에는 극복을 하고 성장을 하고 그리고 그 끝에 또 사랑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근데 그 사랑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원하는 삶은 허들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하지만 그런 삶은 없다니까. 내가 지금 하늘 날고 싶다고 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내가 그런 초능력은 없잖아. 내가 영생을 하고 싶다고 당장 영생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인간의 욕망이 다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욕망과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들의 그 사이에서 오는 갈등들, 괴로움들 당연히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전형성이라는 거 어디 가질 않아. 그런데 왜 이걸 못 받아들이냐면 너무 단순하게만 바라보거나 그 지적 수준이 짧으면 그런 거야.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접근하자는 거냐. 인물에다 동그라미 치시라고. 두 번째, 배경에다가 저는 색깔을 바꿀 건데 여러분 색깔 안 바꾸셔도 돼요. 전 박스를 칠게요. 배경에다가. 세 번째, 사건 정보에다가 저는 파란색으로 형광빛 밑줄 쳐볼 건데 담장이 높고 험준하여 넘어갈 수가 없었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넘어가고 싶지만 넘어갈 수 없었다는 거야. 이 얘기는 한축된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한축적인 정보를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정보는 기본인 거고. 뭐하러 넘어가? 넘어갈 수 없었다는 얘기를 뭐하래? 넘어가고 싶었는데 못 넘어간 거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봐. 이 사람이 지금 내면 심리가 어떻게 했어? 근심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봐. 결국 무슨 얘기예요? 좌절된 거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반응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좌절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근심스럽잖아요. 그럼 여기서 극복 의지로 갈 건지 해결 방법을 생각할 건지 모르겠고 일단 근심스러워. 자, 그런데 이런 문제 상황이 있으면 누구나 해결하고 싶어 할 거고 그게 누구야? 특이라는 애야. 자, 그래서 재주가 많다고 소문이 났고 그래서 무릎 꿇고 말했어. 그럼 봐봐요, 여러분. 지금 인물 사건 배경에서 일단은 자, 보세요. 여기까지에서는 저는 한 장면이 끝났다고 보여. 두 번째 장면 이제 특이라는 인물이 나온 거야. 아니면 1, 2번을 묶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어쨌든 진사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겠지. 그러니까 담을 넘어가고 싶은 거야. 근데 못 넘어가. 그러니까 시무룩하고 있으니 특이 와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갑자기 기억 얘기는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갑자기 일찍 죽겠다. 무슨 얘기지? 그래서 모두 털어놓자 특이 말했어. 내가 해결을 해드리겠다라고 특이 해결해 주겠다 한 거죠. 이해됐니? 그러니까 특은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 있어 보여.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한번 해보니까 오케이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장면은 진사가 어려움을 겪는 장면. 두 번째는 그래서 특이 도와주는 장면인 거야. 됐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거야? 사다리를 통해서 해결한 거죠. 자, 소재에다 노란색 밑줄 쳐볼게 저는. 그래서 봐봐 얘들아. 이 사다리는요. 공간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공간담을 넘어갈 수도 있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게. 그래서 이제 해결해 보려고 한 거야.
또 봐. 짐승의 털가죽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이 제공한 해결 첫 번째, 사다리고 두 번째 해결 방법은 뭘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배경, 공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보니까 털가죽이 있어서 역시 안 들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들 같다. 계속 쭉 읽어볼게요. 진사가 털가죽 버섯을 싣고 걸어가니 나는 새처럼 가벼워서 소리가 나지 않았고 쭉 왔어요. 자, 그럼 봐봐. 이제 이 문제를 극복이 된 거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샵3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러한 꾀를 이용해서 이제는 문제를 극복하게 된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배경이 바뀐 거예요. 저 따라와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정보 처리가 안 되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인스타 보다가 누가 그 되게 꼬맹이가 되게 치명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너 무심했잖아. 너무 심했잖아. 봐봐. 띄어쓰기가 여기냐 여기냐에 따라서 완전 의미가 달라지잖아, 지금. 맞아? 그 얘기야. 그러니까 즉 얘도 지금 의미단위예요. 그런데 의미단위가 안 잡히면 의미 처리가 안 돼. 그 얘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서사정리에서 의미단위를 만들어준 거야. 의미단위는 뭐라고? 인물, 사건, 배경이 바뀌거나 응축이 되는 거. 선생님 근데 그 기준이 불명확한데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딱딱 끊어지진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인물, 사건, 배경이 바뀌면 그렇게 잡아보자고. 그럼 봐봐. 첫 번째 나온 인물은 누구야? 진사. 자, 인물 쓰지 말자. 그냥 진사라고 쓰자. 자, 진사는 어떤 상황이야?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즉 공간. 즉 궁궐담이 문제야. 난 궁궐담을 안팎으로 다녀야 돼. 이동을 희망하지만 불가능해요.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힘을 켰어. 그걸 보고 있는 특이. 다시 이 진사의 요게 특이의 상황이 되는 거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해법을 주죠. 그리고 첫 번째는 진사가 시무룩해 하는 상황. 두 번째 장면은 특이 해법을 준 상황. 이제 세 번째 장면은 그걸 이용해서 다시 진사가 그 해법을 이용하는 상황. 이렇게 지금 인물, 사건이 흐름이 가고 있잖아. 이게 서사의 어떤 흐름인 거고. 이렇게 잡아보시라고, 연습으로. 선생님 실전에서는 약간 나중 문제고. 애들아, 수학 풀이 과정을 모르는데 어떻게, 선생님 이거 실전 어떻게 풀어요? 아니, 니네 이제 축구 교실 원선했어. 근데 갑자기 선생님 월드컵 나가면 어떻게 게임해야 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오케이? 지금은 체력 훈련할 때고 전술 훈련할 때지. 선생님 내년에 월드컵 저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코치님 뭐 해야 돼요? 이런 질문 해봐야 뭐 해줄 얘기가 없어. 다시 돌아와서. 됐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봐봐. 이 많은 정보가 한마디로 이렇게 처리가 되면 끝이라니까. 그러니까 욕을 할 수 있냐 없냐, 결국에는. 그런데 자꾸 답만 내려고 한다니까. 그게 아니라 과정을 보시라고. 이게 과정이에요. 그럼 답은 나오게 되어 있어. 그런데 결국 여러분은 그 과정 다 무시하고 빌드업 다 무시하고 그냥 머리만 대서 골 넣는 장면만, 발만 대서 골 넣는 장면만 기억한다니까. 얘들아, 그런데 아무리 축구 경기에서 뭐 손흥민이 한 경기 많이 넘어야 골 넣는 장면 한두 번인데 90분 중에 그 10초, 20초만 자꾸 여러분은 하려고 한다니까. 90분이 필요한 거고 90분 이전에 하루가 1년이 수십 년이 필요했던 거라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과정 끝에 이 정보가 처리가 된다는 걸 봐주시고 계속 볼게요. 달빛은 나처럼 밝고 궁궐안은 조용했고 쭉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시를 읽어. 왜 시를 읽는지 모르겠어. 근데 갑자기 이제 진사가 나와. 어떤 사람이 있어. 서로 얘기했어. 그래서 봤더니 아마도 생각을 해봐. 야, 이게 동성끼리는 이런 케미가 안 나와요. 내가 몰래 어디를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남자애들 몰래 내가 보러 다니겠냐? 끔찍해 그건. 근데 예를 들면 여자애들이잖아. 일단 얼굴 확인하기 전까지 나도 설레겠지. 얼굴 확인한 다음에는 설레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목소리도 예쁘고 뭔가 느낌이 있어서 설레면서 이제 본 거야. 그래서 얘기를 주고받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서로 이제 놀란 거고, 여기서는. 계속 볼게. 갑자기 이제 대군으로 넘어갔어, 샤프. 그러니까 봐봐. 중량기기도 하고 인물이 새로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 정보로 가볼게. 그래서 글을 얻으려고 했고 시가 마음에 차지 않아서 진사를 초대해가지고 시를 주세요. 라고 얘기했고.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시가 여기 있는 시로 뭔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략전에서 이어지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히 짚어보자고. 그때 뭐라고? 문장 구조를 잡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샵3가 제가 좀 잘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분석하고 있으면 언제 이걸 시간 안에 푸냐고. 그러니까 인물, 사건, 가치, 거시적인 정보 위주로 잡아나가다가 지금처럼 가치가 높아지고 정보 가치가 구조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보 가치가 높아졌다? 그러면 여기서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주는 거야. 자, 그럼 봐라. 진사는 주어져. 이러한 꾀로 궁궐의 담을 넘어 엎드려 있었죠. 엎드려 있는 건 진사야. 조용했죠. 자, 그럼 봐봐. 조금 후에 어떤 사람이, 그럼 여기 있는 인물은 진사 S1, S2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죠. 시를 읊조렸어. 그럼 여기 있는 시는 누구야? 누구의 시야? 진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시죠. 그러면서 진사는 뭐라고 그랬어?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고. 여긴 누구신지요? 자, 봐봐. 여기 화자는 누구야? 진사죠. 그 사람은 청자죠. 그러면서 봐봐. 웃으면서 대답했던 걸 보니까 지금 서로 뭔가 호감이 있는 상황인 거야. 이해됐죠? 그럼 봐.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누구니? 진사야? 아니면 청자야? 청자죠. 이해됐어?
그리고 봐, 낭군이라는 게 요즘으로 치면 뭐 자기야? 뭐 여보야? 이런 거 같아. 그러면 지금 둘이 이미 연애를 하고 있는 상황 같기도 해요, 저는. 근데 명확하진 않아. 정보가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 있는 시가 여기 있는 시로 난 이어질 것 같거든요. 쭉 한번 읽어볼게. 자, 진사는 붓을 휘둘렀고, 글을 썼고, 쭉 썼어. 굉장히 잘 썼어요. 굉장히 잘 썼어. 야, 정말 잘 썼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 넘어가서, 읽기를 그치지 않았고, 진사가 지은 시에, 이게 무슨 얘기지? 의심을 했어요. 왜? 지금 이 내용이 담장을 쫓아서 그게 풍욕을 훔치네? 봐.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여기 있는 얘기잖아, 지금. 담장 넘어갔죠? 그리고 지금 진사랑 썸 타고 있는 궁녀가 지은 시를 듣고 아마 여기서 영감을 얻어 썼다면 이런 표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담장을 쫓았다? 풍욕을 했다? 이 새끼들 혹시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의심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쭉 넘어갔고, 자, 다시 진사가 궁궐로 돌아왔고, 저한테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도망가라는 거야. 왜? 그 시를 보고 대군이 의심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갑자기 압축적으로 훅훅 지나갔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야, 지금. 지금 진사는 얘를 이용해서 뭘 극복하고 싶은 거냐면, 궁궐에 담을 왔다 갔다 하고 싶은 거야. 그럼 그 이유가 있지. 누굴 만나려고 오겠죠. 됐어?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뭘 지었어? 그러니까 둘이 썸 타고 있는 거야. 썸녀야. 썸녀가 뭘 지었어? 지금 시를 지어놨어. 자, 그래 놓고 이제 샤프가 돼서 대군이 왕자죠. 대군이 이제 우리 좀 시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딱 봐도 그 시를 얘기하지 않겠어? 그래서 대군이 진사한테 시를 요청했고 그 시를 이제 받아봤어요. 근데 받아봤는데 괜찮았는데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 왜? 지금 이 내용이 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해됐니? 그러면 이제 대군이 상상을 하겠지. 이 새끼 왜 담을 넘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왜 훔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담을 넘는다, 훔친다? 얘가 지금 궁녀랑 썸 탔나? 그리고 실제로 궁녀랑 썸을 탔기 때문에 대군이 의심하는 상황을 진사가 알았고 그것 때문에 진사는 이 썸녀한테 도망가라고 하잖아.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도망가라고 한 거야. 자, 그럼 봐봐. 여기서 핵심이 되는 일단 소재는 뭐니? 시죠. 썸녀가 지어준 시에서 영감을 얻어서 대군이 진사한테 시를 지어주셔서 했더니 그 시를 갖다 써버린 거고. 생각해보니까 의심되는 시의 내용이고. 의심되는 시의 내용 때문에 진사는 그 썸녀한테 우리 썸 타는 거 들통났고 도망가셔야 되겠어요. 얘들아 생각을 해봐. 둘이 연애를 한다고 도망가야 된다면 신분이 뭐일 수밖에 없겠어. 궁녀일 수밖에 없겠지. 당연히 궁녀는 되게 외롭게 살았을 거고. 그럼 어떤 계기로 이렇게 진사 같은 사람들 만났을 때 사랑이 싹 틀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이 나온 적은 없어. 근데 봐봐. 내가 짝사랑을 하는데 못 넘어간다고 이런 정도로 시무룩한가? 두 번째. 지금 진사가 궁궐 담을 넘어가가지고 누구세요라고 했는데 서로 웃고 있잖아. 그 얘기는 이미 이전에 진사와 궁녀가 썸을 타고 있었던 얘기인 거고 여기서 그 문제가 생긴 거를 특이 해결해줬고 사다리 같은 거 줘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만났고 근데 문제는 만남이 다시 원인이 돼서 만났고 만남이 원인이 돼서 지금 다시 또 위기가 온 거잖아요. 왜? 만났을 때 시를 적어줬는데 그거를 모자란 인간이 대군이 알아차리게 시를 또 써버린 거고 그럼 대군이 의심을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된 이 흐름인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전형적인 클리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고 하고 모르겠다고 하면 그냥 평생 그렇게 사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지금 중증 재민이가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나이 20살 먹고 저는 아직 모자란 새끼라서 군대를 못 가겠어요. 평생 어떻게 그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적응하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틀을 그 껍질을 깨고 나가는 게 성장이고 당연히 그 성장통은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그래서 꿈을 꿨고 그러니까 꿈이라는 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암시죠. 한 사람 보았는데 생김새가 영악했고 묵도선우라고 불렸고 한 사람이 있었고 오래라 그랬고 잠을 깨웠고 상스럽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걱정을 하죠. 그럼 진사가 얘기합니다. 자 근데 봐 이제 여기 새로 한번 또 끊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라고 1인칭 대명사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화자 저라고 했으니까 저는 한번 끊어보고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쭉 하면서 자 장성이라는 건 궁궐의 담장이고 묵돌라고 한 것은 노비특이고 남근은 노비의 속내를 잘 알고 있는지라고 하면서 이제 노비특에 대한 의심을 하죠. 그리고 노비특의 성격이 나오죠. 흉악한 인간이고 충성을 다한다. 당연히 이 새끼 사고치겠지. 다만 잘하는 저 형제처럼 정이 두텁기 때문에 잘하는게 알리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럼 이제 인물이 추가 인물이 나와서 잘하는 인물이 저는 잘한을 불러왔고 둘러 앉았고 저와 진사와 잘한 얘기를 하면서 꾸짖었고 아니 너 미쳤냐고 이제 한두 달 썸 탔으면 됐지 너가 궁녀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니? 궁녀한테 이건 불가능한 거야. 죽을 죄를 지은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주군이 왕이 또는 대군이 너를 좋아하고 두 번째 부인도 너를 사랑하고 또 세 번째 너의 부모님이 화를 당할 것이고 네 번째 네 동료들도 화를 당할 거야. 자 정리하면 일단 주군 때문에 부인 때문에
가족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그럼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도 어딜 가려고 해결 못해. 계속해서 오른쪽 넘어가서. 그게 길조든 흉조든 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절을 지켜야 된다. 그 시절의 가치관.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얘기야, 이제. 그러니까 샵5부터는 이제 갈등 양상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는 건데, 이 갈등 양상을 당사자들이 제대로 바라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등장시키는 거고, 소문을 내지 않을 친구를 등장시켰어. 이게 자란이라는 애야. 그러면 내용을 쭉 얼추보면, 자란이라는 애는 지금 누구냐? 진사랑 궁녀가 지금 썸을 타고 있다는 것도 이미 그러니까 들어서 이제 알았고, 야, 너 1, 2개월이면 충분하지? 너 이거 빨리 깨야 돼. 라고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의 근거는 네 가지가 있어요. 1, 2, 3, 4. 첫 번째는 뭐야? 너의 주군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 부인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 번째, 가족들 생각해야지. 네 번째, 너의 친구들 생각해야지. 그러면 이 가치관의 근거는 어디라고? 유교적 가치관이라니까. 충, 지조, 절개. 즉 궁녀는 누구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지조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야? 왕을 위해서, 대군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건데 왜 너를 그걸 저버리냐? 넌 그거는 인정받을 수가 없고 큰 죄기 때문에 너는 뒤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됐어? 그럼 벌써 갈등이 보이는 거지. 갈등 양상은 표면적으로 보면 뭐야? 대군과 진사, 궁녀. 그리고 굳이 대군 쪽에 서 있는 건 아니지만 자란도 지금 어쨌든 얘네에 대해서 거절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이면적인 건 뭐냐면 얘를 지킬 거냐 아니면 자신들의 감정에 충실할 거냐. 이 갈등이라고요, 지금 사실은. 이건 춘향전 갈등하고 똑같은 거야. 춘향이가 수청을 안 들어. 유교적 가치관에 따른 수청을 오히려 들어야 돼요. 그런데 유교적 가치관에 따르면 또 지조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 그럼 사실은 유교적 가치관이 원인은 아니야. 춘향의 선택이야. 춘향의 선택은 뭐야? 자기 감정이야. 생존보다는. 그런 갈등 양상과 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시대적 배경이 우리 사회 가치관이 우리한테 때때로 행복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불행이 되기도 하는 거고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또는 사람들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들여다보라는 거야. 감정 공부하고 인간 공부하라는 거야. 이게 문학이야. 다 이해가 되고 다 풀려 이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정보를 언제 발췌독하고 대단해. 그렇게 나름대로 고생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인정하는 바지만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그 방향은 아니라는 게 다시 한번 보이고 자 그러면서 자 네가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결국엔 죽은애는 사랑이 점점 느슨해질 것이고 죽은애 반드시 도약을 걸어갈 것이고 그럼 그때 만나면 되잖아 라고 해결 방법을 준 거죠. 무슨 얘기야 너 늙어가지고 버림받으면 그때 둘이 연애하면 되지 너희가 진짜 연애면은 이라고 잘하는 해결 방법까지 주면서 정리가 끝난 거야. 그래서 이 흐름인데 지금 이 장면 자체도 그렇고 여기서 보여주는 마지막 이 갈등 양상도 그렇고 전형적으로 출제가 되게 좋은 소재고 요즘 평가에서 되게 좋아하는 소재고 그래서 제가 뽑은 거예요. 그래서 흐름상 출제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제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제 나는 뭐냐 나는 또 나 나름대로의 어떤 갈등 양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동승도 다양한 갈등 양상이 되게 디테일하게 있는데 일단은 이 파트에 어떤 게 나와 있는지를 읽어내는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초반부 2, 3 세팅인데 절에 산다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의미하는 건 종교적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세속이냐 탈속이냐 의미가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분명히 유교적 가치관뿐만 아니라 불교적 가치관도 우리 내면에 되게 뿌리 깊게 내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교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과율이야. 인과율.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죄를 받는다. 내가 착한 짓을 하면 선행으로 보답을 받는다. 뭐 이런 인과율이라든지 또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용하거나 또는 초월하거나 해탈하라는 뭔가 그런 우리가 어릴 때는 이해하기 힘든 추상적인 개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평생을 걸쳐서 여러분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아마 깨닫게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그래서 일단은 종교적인 또는 세속이나 탈속이냐 이런 개념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자 도념인데 동자승이 자기가 선택해서 동자승이 된 건 아니잖아. 다스려보고 내가 뭘 한다고 스님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어떤 맥락에서 어떤 상황에서 동자승으로 이제 하는 거고 여전히 그러니까 뭐야? 세속적인 가치관이죠. 엄마가 그립잖아. 당연한 거지. 그래서 다시 미망인이 있는데 둘의 관계가 비슷한 거야. 왜? 저 따라오 보세요. 왜 둘의 관계가 비슷한 거니? 자 초반부에 지금 세팅이 돼 있다. 배경은 어디야? 깊은 산. 절. 그럼 깊은 산이라는 것 자체가 탈속, 세속과 지금 구분되어 있는 공간이고 두 번째 절이라는 것 자체도 종교적 가치관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인물이 있죠. 일단 자 도념이. 도념이는 누굴 그리워해? 어머니를 그리워해. 그럼 도념의 입장에서는 어머니는 지금 부재의 상황이야. 자 반대로 자 여기 어떤 미망인이 나와. 근데 미망인한테는 지금 누가 부재해 있어요? 아들이 부재해 있잖아. 그럼 봐. 지금 어머니가 부재한 도념과 아들이 부재해 있는 미전 이상에는 뭔가가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 이게 관습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요? 전혀 생판 남이 아니라 둘 다 지금 결핍이 있는데 사실은 그 결핍을 서로가 채워줄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스토리의 시작이 되는 거야. 이런 걸 읽어내야 되지. 그러니까 미망인이 있네, 아들이 없네. 도념이가 있네, 동자승이 있네, 어머니가 없네. 그렇게만 읽고 있으면 너무 표면적이라고요. 그 초등학교, 중학생 다 읽는 거고 고등학생 이후의 수준에서는 어떻게? 아, 사실은 결국이 서로의 부재.
문제 원인이 충족될 수 있는 요소를 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건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촉발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봐봐. 요런 소재들이야. 미망인의 목도리가 어머니의 목도리로 보이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럼 결국 목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엄마를 향한 마음인데 문제는 봐. 이게 절에 살면서 토끼를 잡아버렸으니 당연히 주지 스님은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지. 계속해서 보면 그래서 지금 도년과 미망인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작되는 갈등 양상의 핵심 소재는 뭐냐? 목도리예요. 근데 목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망인이 목도리를 차고 있으니까 나도 우리 어머니한테 목도리를 해줘야지. 근데 도년이가 해줄 수 있는 목도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토끼를 잡아서 목도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주지 스님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미쳤나? 살생을 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봐. 도념 입장에서는 이 목도리는 뭐냐? 살생이 아니라 사랑이죠. 어머니에 대한. 이해됐어? 그러니까 사랑이냐 살생이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내가 종교라고 읽어낸 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기본적으로 불교라는 종교는 세속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고통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속이 없어지면 돼. 세속이 없었다? 탈속이잖아. 그럼 봐. 세속적 가치관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야.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살생을 불렀고 그 살생 그 자체가 고통이라고 보는 거예요. 스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야? 애정을 없애라고 하든지 너 살생을 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갈등 양상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배경 세팅을 하고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고등학생이 되면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볼게.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해. 둘이 막 싸워. 그러면서 주지가 어미의 얘기를 해. 죄를 지었다. 원수야. 파괴를 했어. 그러면서 주지는 도녀미가 어린아이인데 이런 강요를 하죠. 그리고 왜 어머니 욕을 하냐. 인자다 그랬잖아. 예뻤을 거라고 그러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주지와 도년 간의 갈등이 있죠. 그러면서 육신론이 나도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종교를 근거로 계속해서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외모는 아름답더라도 마음은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서 또 도년과 주지가 계속해서 싸워. 결국에는 그러면 일단 갈등 양상은 딱 보였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야 사실은. 그래서 주지와 도념의 갈등은 결국 뭐냐면 얘는 엄마에 대한 감정이고 그 감정 때문에 얘가 저지르는 행동에 대해서 종교를 근거로 계속해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갈등 양상 다시 한번 보자면 주지의 가치관은 종교고요. 도념의 가치관은 그런 건 모르겠고 순수한 엄마에 대한 사랑과 감정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종교적으로 봤을 때 비난받을만 하니까 비판받을만 하니까 자꾸 종교를 근거로 도념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는 거고 도념은 도념대로 자신의 순수한 감정을 근거로 자의 행동을 엄마에 대한 애정을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둘은 대립 갈등이 될 수밖에 없죠. 왜 가치관에 대해 정리하면 이거야. 주지는 뭐예요? 종교로 바라보고 도념은 세속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지는 뭐야?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인과윤리라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이 얘기야 계속. 그러면서 아버지는 사냥꾼이었어. 엄마한테도 죄가 옮아서 너한테도 죄가 옮았으니까 해결해야 돼.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 종교적 가치관을 근거로 자 너의 부모 죄가 많아. 그러니까 너한테도 죄가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종교적으로 뭔 거야? 속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넌 속죄하면 살아야 돼. 아니, 내가 태어나서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나한테 이러시는 거지라고 또 도년 반박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스님은 종교적 가치관을 갖고 살았고 평생을 살았고 스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서로 이제 계속해서 싸우는 거고 그렇다고 주지의 마음이 나와요. 완전 꼰대는 아니야. 도념에 대한 걱정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달래기도 하는 거고 달랜다는 뭐야? 걱정하기 때문에 달래는 거지 사실은. 걱정이니까 달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주지 스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싸워요 이제. 그러면서 계속 싸워.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미망인과 친정 모사의 갈등이죠. 이제 샵스로 가볼게. 자 이제 봐. 둘은 또 뭘 가지고 갈등하니? 도념인을 입양할 것이냐 아니냐. 자 그럼 봐. 도념을 입양할 것이냐 아니냐도 주장이잖아요. 주장에 근거가 있어. 미망인은 어떻게 근거를 잡아? 얘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요. 얘는 야 그렇다고 토끼를 저렇게 잡는 살생을 하면 어떡해. 자 친정엄마는 어떤 관점에 보는 거야? 종교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종교적 관점에 봤을 때 살생하는 애는 그건 나쁜 애지 라고 보는 거고 그게 살생이 아니라 사랑이잖아요 라고 보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결국 대립 갈등이라는 것도 감정적이지만 동시에 이성적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 구조로 정보를 분리시켜 놓고 아까 우리가 고1 학생들 수업 들었을 때 비트겐슈타인 지문에서 참가지대 판별하고 논리를 따지는 과정도 마찬가지였던 건데 정보 단위를 쪼개봤을 때 논리가 엄밀해져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구조를 이용해서 논리 단위를 정보 단위를 쪼개볼 수 있어야 돼. 쪼개봤더니 이제 둘의 갈등이 명확해지는 거잖아. 그러면서 끝까지 나옵니다.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주지랑 또 아시랑 싸워. 그러면서 뭐래?
주지 입장에서 뭐라고 또 비판하는 거야? 아니, 애를 사랑하시면은 죄를 씻게 놔두셔야지. 눈앞에 둔다? 놀이개 삼으시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 갈등 양상이 되게 복잡하지만 복잡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등장인물 간의 갈등인데 등장은 크게 4명인 거죠. 돈영, 미망인, 그 다음에 미망인의 친정엄마, 주지스님. 그래서 갈라보자면 이런 거지, 결국에는. 돈영과 미망인은 당연히 서로 엄마가 부재에 있고 아들이 부재에 있으니까 당연히 서로 이렇게 맺어지려고 할 수밖에 없을 거고. 반대로 그런 관계에 있지 않은 주지스님이나 친정엄마 같은 경우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반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당연히 종교적 가치관이겠죠. 됐어? 그 느낌이에요. 이렇게 정리되고 나면 여러분 답은 너무 쉽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부터 이제 차근차근 풀어볼 건데 일단 전 1번 문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기서 이 맥락을 잘 모르겠어요. 휠이 세상에 오래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문제는 뭔지 알아? 주어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는 건지 진사 어른이 그렇다는 건지 보이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 잘 들어봐. 진사의 안색을 보고 아, 그렇게 얼굴 표정이 안 좋으면 오래 돌아가실 텐데요 라고 걱정하면서 울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놨다. 이 흐름도 맞고요. 또는 아유, 진사어른 제가 보니 진사어른을 보고 진사어른 이렇게 힘드신 거 보면은 아, 제가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안 좋네요. 그래, 그럼 네가 그렇게 나 때문에 마음이 안 좋으면 이야기를 털어놓을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잖아. 그럼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여기서 지금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에 대한 주어가 김진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걱정에 대한 우려인지는 알 수가 없어 지금. 근데 확실한 건 이거야. 최소한 김진사에 대한 우려는 있죠. 그러니까 김진사의 건강에 대한 우려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우리 주인님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안 좋아 이 얘기인지는 불명확해. 그러니까 여기는 판단을 못 하더라도 나머지는 판단이 가능하잖아. 나머지는. 이해됐어? 그러니까 정보를 이렇게 엄밀하게 잡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엄밀하게 잡는 연습은 구조 처리에 도신다는 거야. 자, 니은으로 와볼게. 그러니까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라고 문제 해결 바로 보이니까 2번 선지는 당연히 괜찮은 선지죠. 3번 선지. 버선이 해결 두 번째 방법이니까 당연히 괜찮은 선지죠. 자, 4번 선지. 여기도 사실은 저는 좀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 니은을 보시면 시를 딱 썼거든? 시를 썼거든? 그런데 봐. 되게 좋은 얘기야 여기는. 그런데 왜 통곡할 만하지?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이에요. 지금 봐봐. 논리 구조를 보자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들어. 내용일치로 보자면 문제가 아주 이상해요. 왜냐면 내용일치라고 보면 되게 부정적 얘기가 나왔잖아. 되게 부정적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김진사의 미래가 부정적이다라고 보는 것도 타당하죠. 하지만 여기에 논리관계를 봐. 시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 이렇게 예쁘게 표현이 됐어. 그럼 이렇게 예쁘게 된 걸 보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건 그만큼 놀랄 정도로 시의 내용이 좋았다 또는 시의 기술적인 게 좋았다는 비유로 봐야 될 거야? 아니면 김진사의 암울한 미래로 봐야 될 거야? 자, 이분법적으로 보기 힘들다면 이 얘기예요, 저는. 자, 다시 한번 봐봐. 자, 축을 놓고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보들을 가지고 이 정보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 추정으로 봤을 때, 자, 이걸 쓴 의도가 김진사의 암울한 미래에 관련된 정보를 표현하고 싶은 의도인 건지 아니면 그만큼 그 김진사의 시가 우수했다는 얘기인 건지. 그럼 논리인가로 보자면은 인과구조로 봤으면 당연히 이쪽이죠. 왜? 산수경치 비해당의 모습이 극진하게 표현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 귀신도 통곡할 만큼 대단했다. 사실은 이쪽인 거지. 그런데 뒤쪽 정보를 또 추가해서 보자면은 이 내용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됐어? 그런데 봐. 요즘에 출제 의도가 뭐라고? 논리 구조라니까. 그러니까 봐. 얘를 묘사한 의도는 뭐야? 그만큼 능력이 뛰어남을 보여주기 위해서잖아. 시가 뛰어남을 보여주기 위해서잖아. 이 의도를 봤다면 왜 4번 선지를 설계한지가 보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를 잘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왜? 1번도 애매하고 4번도 애매하니까. 하지만 출제 의도를 설계를 해보고 연습 차원에서 보자면 논리구조상 4번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연습 목적으로 수업을 듣고 이용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 요 느낌을 자꾸 요구하니까. 필기 잘 하시고 넘어가서 2번 문제 볼게요. 이제 꿈. 꿈은 이제 뭐냐? 미래의 일에 대한 암시고 되게 불안한 상황에 대한 암시잖아. 자, 그럼 봐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들을 볼 텐데 자, 일단 운영이는 특이 속마음 당연히 의심했고 자란이는 만류했고 운영이는 그 장성이 궁궐의 담장이고 넘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자, 이제 4, 5번은 제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꿈으로 와서. 자, 이 한 사람은 누구야? 특이라고요. 장성은 어디야? 궁궐이야.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특이, 이 간악한 존재가 궁궐 장성 아래서 기다린다고 했으니 위험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진사는 뭐 하고 싶어? 같이 떠나고 싶어. 다시 디테일하게 구조 잡아보니까 보이죠? 봐. 지금 달아나자. 아, 근데 달아났다가 꿈이 그래서 조심스럽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 지금. 그러면서 노비트가 어떤 사람이냐? 아, 그러면 좀 걱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자란한테 얘기를 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그럼 다시 돌아와, 이제. 김진사의 주장은 뭐야?
떠나자야. 근거는 뭐야? 꿈은 허망하다는 거야. 그래, 보이잖아요, 지금. 즉, 김진사의 주장과 근거. 떠나자. 꿈은 허망해. 떠나자를 주장하기 위해서 꿈이 허망하다고 한 것이고, 반대로 운영이는 신중하자. 근거는 꿈이 지금 걱정되니까. 꿈이 걱정된다에 구체적인 또 근거 이어지는 건 뭐야? 특이 의심된다죠. 그러니까 특이 의심된다, 꿈이 걱정이어서 신중하자, 특이 속마음을 의심한다, 꿈을 근거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꿈을 바탕으로, 꿈의 내용을 근거로 특이 속마음을 의심한다, 주장한다, 신중하자. 논리구조가 들어가 있잖아, 선지혜식은. 맞죠? 그런 측면에서 자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 자란도 꿈을 근거로 똑같이 만류하잖아. 그래서 꿈을 근거로 자란도 떠나지 마. 주장 근거 논리구조가 계속 나와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그 맥락에서 꿈의 내용이야. 꿈의 내용에서 장성이 궁궐 담장이고 우리가 도망갔다가 담장 아래 이 새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라는 걸 암시했다고 주장하기 위한 거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운영의 주장의 근거죠. 왜? 꿈에서 암시한 것이 우리의 암울한 미래다. 우리가 잡히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그게 바로 궁궐의 담장 아래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반면에 김진사는 떠나고 싶으니까 야, 꿈은 허망해, 떠나자. 자, 꿈을 허망해, 떠나자. 꿈을 허망해, 떠나자. 꿈을 허망해, 떠나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근데 봐.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 갈등 양상인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특에 대한 의심이에요. 김진사는 특에 대한 의심은 하진 않아. 반면에 운영은 의심을 해. 그러니까 야, 특을 의심해야 되지 않겠어? 특이 알려준 게 과연 맞을까 우리한테? 반면에 김진사는 야, 그 덕분에 우리 만난 거니까 맞는 거야. 즉 김진사는 특의 악행은 오케이. 하지만 나에 대한 충성은 있다고 본 거잖아. 예고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정답 5번 끝이지 그러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어디가 정확히 틀린 거야? 특의 악행을 예고한다가 아니야. 특의 악행에 대해 인정을 했으나 나에 대한 충성이 있으니 그건 특이 아닐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근거는 뭐야? 떠나고 싶으니까요. 그러니까 논리구조를 잡아야 이번 같은 문제도 왜 설계됐는지가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도 분명히 1번 문제부터 여러분의 질문이나 정답 선택 고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계속해서 이 논리구조 잡는 일관된 접근법으로 정답이 보인다는 건 이 느낌을 연습하시라는 얘기고 3번으로도 갈게요. 자, 내용 디테일을 들어갈 필요도 없는 게 친정모는 뭐라고 해? 도념이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 근거가 뭔데? 도념이가 어떤 행동을 했고 살생이라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겠지. 논리구조로 보면. 자, 도념이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자, 자신의 어머니가 예뻤을 것이다. 자, 이거는 다른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시 주지가 평소에 했던 말을 근거로 나 떠날게요 라고 주장하고 있잖아. 주지는 만나지 마라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도움되지 않기 때문인 거잖아. 정답은 5번인데 누구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거라니까. 도념의 어머니잖아. 한 단어 틀린 게 딱 보여야 된다고 이렇게. 엄밀하게. 되셨어? 저 따라오시면. 도념한테 부재한 건 어머니. 미망인한테 부재한 건 아들. 그럼 도념이 거의 살생을 했어.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자신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엄밀하게 논리구조 잡으시면 답이 다 보이는 겁니다. 됐죠? 자, 연못. 5월이 되면 꽃이 피는 그 연못이요. 그래서 나의 설명과 연못에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5월이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맞죠? 그래서 연못을 근거로 떠나지 마 라고 도념한테 주장하기 위한 스님의 생각. 오케이. 1번 선지 괜찮고 2번 선지. 비역인 좀 확인해 볼게요. 3번 선지. 비유를 통해서 본질을 깨우쳤는지도 좀 내용 확인해보고 4번 선지. 반박하고 있는 논리구조도 있는지 확인해보고 5번 선지. 반응에 대한 분노도 있는지 확인해볼게. 즉 무슨 얘기야? 논리구조를 따지라는 거야. 반응 때문에 분노한다. 근거 때문에 반박한다. 비유다. 본질이다. 근거 주장이다. 논리구조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가서 논리구조를 한번 봐볼게. 연못을 봐. 자, 이렇게 보면 잔잔한 연못도 결국에는 흙주송이야. 아, 무슨 얘기야? 표면적으로 아름답다고 쳐도 이면적으로는 추악하다는 거죠. 그 얘기야. 네가 자꾸 표면적인 것 때문에 눈이 현혹되면 안 된다는 그 설득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렇지. 연못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죠. 연못이 표면적으로는 아름답지만 이면적으로는 추악하니 너 표면에만 현혹되면 안 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럼 봐. 연못이 잔잔하다. 동네 겉모습이 아름답다. 표면적으로는 둘 다 아름다워 보이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면적으로 보면은 추악하다. 추악하다. 그 얘기잖아. 여기서 동네는 어디야? 속세지. 그 얘기야 지금. 결국 무슨 얘기야? 표면과 이면이 다름이 속세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 속세 때문에 너는 고통이 생겨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하러 그 속세를 가니? 뭐하러 그 고통을 감수하려고 하니?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표면과 이면이 다른 연못을 근거로 갈 필요 없어. 가지마. 라고 하는 거고 겉모습은 예뻐. 하지만 이면은 본질적으로는 추악한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논리구 잡혔죠? 자, 그러면 이제 연못 관찰한 경험을 근거로 반박을 하는지
아니면 도념 반응에 분노하는지도 더 살펴보면, 자, 봐. 지금, 자, 반박을 했죠? 동네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근거를 들었죠? 그러니까 열받아서 화를 내고 있죠. 그럼 봐, 얘들아. 4번 선지로 다시 와서. 자신이 관찰한 경험 근거가 아니라, 출처가 어디야? 동네 사람들의 진술이야. 동네 사람들의 진술을 근거로 반박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도념의 얘기에 대해서는 스님은 승질 내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논리구조로 봤더니 4번인 거고 내용일치로 봐서 정답이 나오더라도 논리구조를 잡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깔끔하고 편하게 보인다고. 자, 계속 봅시다. 어차피 보기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너무나 뻔한 얘기니까. 자, 바로바로 이제 볼게. 자, 그럼 봐. 내가 아까도 공간의 의미를 살펴본 이유가 자기가 썸녀가 어디에 궁 안에 있으니까 담을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게 좌절의 원인이 됐고 그걸 특이 해결하게 해줬지. 그럼 그 맥락에 봤을 때 1번 선지 오케이. 2번 선지. 그래. 그 담장은 어떤 역할을 해? 장애물 역할을 하죠. 3번 선지. 당연히 자란의 주장은 반대죠. 4번 선지. 친정모는 반대하잖아. 정답은 4번 끝이네. 됐니? 그러니까 디테일이 필요가 없었어. 인물의 성격이나 갈등만 제대로 짚어봐도 4번은 쉽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보기를 보지 말라고 하는 거냐? 대부분의 경우 보기는 당연한 얘기를 하거나 또는 우리 실력을 깎아먹는 보조만 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실전에서는 보세요. 도움이 될 거니까. 근데 우리가 평소 연습할 때는 보기 없이도 문제 푸는 근본적인 실력을 길러놓는 그 과정이 있으셔야 근본 실력이 길러져서 해결이 될 것이다. 6번 문제 볼게요. 가의 수성군과 나의 저를 감상한 내용. 어떤 둘 다 공간인 거야. 자, 그럼 봐. 당연히 폐쇄적인 공간이죠. 폐쇄적 공간이 원인이 돼서 갈등이 나타난 거지. 그리고 폐쇄적 공간이기 때문에 둘의 만남이 수성군 안에서만 생겼고 그게 또 갈등의 이유가 됐던 거죠. 2번 선치. 학문적 성취는 전혀 확인이 안 되는 정보인 거잖아. 그럼 정답 2번이고 이게 뭐야? 가치관. 지금 이게 유교적 가치관이라고 해도 그게 절개에 관련된 문제인 거지 학문적 성취에 관련된 유교적 가치관이 아니잖아요. 자, 3번은 절이라는 공간이 생가사가 맞닿는 공간이기도 해. 그렇다면 결국에는 도념한테 있어서의 엄마와 미망인한테 있어서의 죽은 아이는 절을 매개로 둘의 관계가 재정립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갈등 양상이나 사건이 전개가 될 수도 있었던 거죠. 동시에 자 봐. 절이라는 건요. 뭐 하는 거야? 정화의 공간이고 토끼를 죽었다 현생에 죄가 생긴 거잖아. 법당으로 데려가야 정화가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걸 근거로 사냥을 하면 되겠니라고 비판 주장할 수 있는 근거도 되는 거고. 결국에는 정보라는 게 이렇게 논리 관계 속에서 의미가 명확해진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줬으면 좋겠고 정답 선지 설계되는 이 느낌까지도 잘 만들어 봐주시면 좋았던 그런 좀 느낌이 괜찮은 지문이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량 자체는 많아서 이대로 출제되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이 작품을 통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문학작품에 대한 자세를 가다듬고 지금까지 배웠던 걸 좀 정리할 수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동시에 킬러 포인트라든지 출제 오류라고 보이는 포인트까지도 우리의 그 평소의 연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보여서 같이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